2021년 9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맥을 쓰는 것은 불편할까요?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맥북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유는 스티브 잡스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반해서 키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현실은 벌벌벌 떨다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맥북은 디자인, 음악 등 정말 맥북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처럼 겉멋든 사람이나 들고 다니는 사치품 같은 액세서리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불 들어온 사과 딱 들고 있으면 그때는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막 이랬다고. 맥OS는 손도 안 대고 그냥 부트캠프로 윈도우 깔아가서 싸이월드 하고 이랬어요. 가격은 흰둥이 맥북이 200만원 정도 했었고 프로는 한 300 이랬던 것 같은데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작년까지도 누군가가 저에게 맥북 어떠냐고 물으면 말리진 않겠지만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M1 맥북이 출시했고 다음 세대 맥북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의 맥은 성능, 활용성, 편의성, 가격 그 어떤 면에서도 이제는 합리적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맥북 혹은 윈도우 PC와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매력적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 노트북을 살 때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죠. 정해진 비용으로 어떤 제품을 살 것이냐. 물론 비싸면 좋겠죠. 정보도 많고 직접 만져볼 수도 있고 사후 관리도 잘 되는 제품들이 LG 그램과 삼성 갤럭시 북이 있죠. 물론 100만원 미만의 엔트리 제품도 있겠지만 보통 많이 보는 제품은 갤럭시 북 같은 경우는 170에서 200만원대의 제품이, LG 그램은 150에서 180만원대의 제품이 가장 핵심 제품이고 많이 팔리는 볼륨 모델이기도 합니다. 맥북은 130만원부터 시작해서 옵션 따라 200만원대의 가격까지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130만원짜리 맥북 에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애플의 장점을 가격적인 메리트로 꼽을 날도 오는군요. 근데 이 가격에는 한 가지 함정이 존재합니다.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둘째, 성능. 앞서 엔트리 모델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하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화면 좋고 소리 좋고 앱 빨리 돌아가고 다운 안 되고 게임 잘 돌아가고. 게임은 안 됩니다. 맥북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는 같은 급, 아니 적어도 300만원대까지의 노트북들 안에서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품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M1 칩셋으로 교체되면서 비약적인 성능의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원하는 앱을 클릭하면 바로 실행되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다림, 뜨거운 발열, 시끄러운 소음은 없습니다. 어떤 칩셋의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보다 불편함 없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면 성능이 좋다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셋째, 편의성. 윈도우 컴퓨터도 절전 모드라는 슬립 모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잠자기 모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윈도우 컴퓨터는 오래 켜놓고 있으면 느려졌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두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생긴 습관이죠. 저는 맥북을 쓰면서 전원을 자주 껐다 켜지 않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건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닌데 느려지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니 안 쓸 때는 잠자기 모드로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느려졌다 느껴지거나 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재부팅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노트북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배터리죠. 아무리 빠르고 성능이 좋아도 2시간 만에 꺼지는 노트북은 어댑터를 항상 강요합니다. 그리고 제 눈도 항상 배터리를 체크하면서 마음을 졸이게 만듭니다. M1 맥북의 성능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하면 배터리 사용시간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M1 칩셋의 속도가 절대적으로 빠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빠르고 좋은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작업을 처리할 때 훨씬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SoC 방식으로 크기도 줄였고 효율적인 전력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5시간을 사용하던 노트북의 배터리 수명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7, 8시간 이상을 쓸 수 있게 만들어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게다가 맥북 에어의 어댑터는 고작 30W의 어댑터로 사용할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근데 이게 또 충전기 작은 거 넣어주면 끝나누는 것 같고 왠지 또 서운하고 그래요? OS의 직관성이나 안정성 또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윈도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또 맥OS도 말썽이 많은데 티 안 나게 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 또한 애플 디바이스만의 편의성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활용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사라지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맥북 쓸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파리와 크롬으로 대부분의 인터넷과 관련한 업무들, 결제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키노트, 페이지, 넘버스와 같은 맥용 오피스 프로그램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등의 호환성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오피스는 윈도우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카메라는 조금 별로지만 마이크 품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화상회의 등 요즘의 재택근무 등의 환경에서도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등을 함께 사용한다면 자유롭게 그 사이를 넘나들며 이곳이 애플의 생태계인가? 라는 애플의 노예가 된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니 너무 애플과 맥북에 대한 칭찬만 한 것 같은데 물론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실제로 써야 하는 돈은 130만원이 아닙니다. 맥북은 포트가 2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썬더볼트 규격의 가장 빠른 속도와 성능을 자랑하지만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USB-A 타입의 액세서리나 SD카드 등을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허브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까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정성이 좋다는 말은 그만큼 위험한 것을 못하게 해놨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맥은 커스텀의 여지가 윈도우 PC보다 적습니다. M1 맥북도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폰 앱을 맥에서 그대로 띄워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막혀서 개발자가 승인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에서 걸어놓은 제약도 많고 서드파티 앱도 윈도우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무궁무진한 자율성으로 커스텀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철저하게 애플의 틀에 가두는 아이폰처럼 맥북도 아이폰만큼은 아니지만 틀에 가둬놓은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불편하다 인지를 못하게끔 잘 만들어서 가렸고 지금은 점진적으로 애플도 많은 부분을 개방하고 커스텀할 수 있는 여지를 늘리고 있습니다. 셋째, 그래도 대한민국은 윈도우가 더 쓰기 좋습니다. 맥의 활용성이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윈도우 중심의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하는 분들에겐 HTS가 설치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거나 직장인의 경우 많은 회사의 시스템이 윈도우 기반인 곳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마감, 보이지 않지만 신경 쓴 디테일들까지 지금 누군가 저에게 맥북 구매에 대해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세요. 대신 사용법 꼭 공부하세요.